누군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너무 다정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풉니다.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기쁩니까? 아니면 어딘가 불편합니까? 만약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200년 전 한 철학자가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경계하라. 대개 목적이 있거나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오늘 당신에게 이 날카로운 통찰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한 눈을 가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하지만 진실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니체가, 톨스토이가, 아인슈타인이 그의 책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나친 친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 있는 친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관이 없는 친절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의 성격은 다릅니다. 먼저 목적이 있는 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호의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나중에 더 큰 것을 받아내려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작은 호의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큰 부탁을 합니다. 거절하면 그동안 베푼 것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빚진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호의의 덫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 이면의 숨은 동기를 파헤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의지란 욕망이고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합니다. 순수한 이타심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친절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립니까? 쇼펜하우어는 냉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배신당했을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정확히 보면 실망도 줄고 대처도 현명해집니다. 목적이 있는 친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바탕으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속도를 보십시오. 진짜 친절은 천천히 쌓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친절은 급합니다. 처음부터 과도합니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 합니다. 이것은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둘째, 거절했을 때의 반응을 보십시오. 진짜 친절한 사람은 당신이 거절해도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거절당하면 달라집니다.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갑자기 냉담해지거나 은근히 압박을 가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별법입니다. 셋째, 패턴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진짜 친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관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선별적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친절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무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 그가 아무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는 친절입니다. 이것은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계산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항상 동의합니다. 절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사귀어 보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친절이 문제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진실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면을 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은 늘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처음에는 맞춤형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만나고 있는 것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비춰주는 거울. 그 뒤에 실체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위험합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확고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편을 들어야 할 때 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척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쉬운 일을 가장 어려운 일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숨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이 없는 친절을 구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의견을 말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주관이 없는 사람은 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의견에 맞추려고 합니다. 또는 아예 의견 표명을 피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있을 때를 보십시오. 당신과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은 일관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상대방에 따라 의견도, 태도도, 심지어 성격도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갈등 상황을 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결정을 미루거나 양쪽 모두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계하라고 한 것은 지나친 친절입니다. 진짜 친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진정한 친절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는 동물에 대한 연민을 강조했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도덕의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정도입니다. 적절한 친절과 지나친 친절은 다릅니다. 적절한 친절은 상황에 맞습니다. 관계의 깊이에 맞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불균형합니다. 관계에 비해 과도합니다.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이 거리를 무시합니다. 너무 빨리 너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불편함을 신뢰하십시오. 누군가의 친절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직감은 대개 옳습니다. 수천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경고 시스템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의문이 들면 그 의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즉시 보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친절을 받으면 빚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덫입니다. 보답하는 순간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다음 호의를 거절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 경계심이 들었다면 보답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셋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다. 모든 호의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스러우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진짜 친절한 사람은 당신의 거절을 존중할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불쾌해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넷째, 당신 자신도 점검하십시오. 혹시 당신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자기 주관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에게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은 가장 흔한 어리석음 중 하나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늘 타인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자기 주관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때, 비로소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친절은 계산이 아닙니다. 눈치 보기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의 차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 자체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자기 철학을 지켰습니다. 당대에 인기 있던 사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계속 썼습니다. 결국 시간이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철학은 재발견되었고, 이제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재능은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관역을 맞추고, 천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관역을 맞춘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만 보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만 말하면 평범해집니다. 자기만의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관입니다. 그 주관이 있을 때 당신의 친절도 진짜가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이 베푸는 친절을 기록해 보십시오. 왜 그 친절을 베풀었는지 적어 보십시오.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였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기 어려워서였습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습니까? 솔직하게 적어보면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작은 것이라도 거절해 보십시오. 정말 하기 싫은 부탁이 있으면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거절이 없으면 수락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30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기 주관은 이런 성찰에서 자랍니다. 누군가 지나치게 친절할 때 바로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보십시오. 패턴을 파악하십시오. 성급하게 믿지도 말고 성급하게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경계하라고 했지 의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는 열린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의심은 닫힌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친절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친절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친 친절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적절한 친절, 관계에 맞는 친절,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은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 친절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철학 깊은 곳에는 연민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도덕의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짜 친절을 경계하라고 한 것은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친절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흐리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짜 친절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몇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친절하십시오. 그 관계가 훨씬 깊고 오래 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1000명의 친척보다 낫다. 수백 명의 얕은 관계보다 몇 명의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깊은 관계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진심은 자기 주관에서 나옵니다. 자기 주관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친절입니다. 지나친 친절은 경계하되 진정한 친절은 품으십시오. 목적 있는 호의는 거리를 두되 순수한 호의는 감사히 받으십시오. 자기 주관 없이 떠도는 사람은 조심하되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오래 유효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 자신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